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 1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 14가지.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한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해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많이 사랑하는데 그걸 굳이 낯간지럽게 말로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꼭 반드시 말로 해야 합니다. 많이 사랑한다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너와 함께해서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랑 표현을 많이 하면 연애관계에 소위 말하는 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일부러 마음에 담아두고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한다고 해서 연애에 을이 될까요? 내가 이만큼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해주지 않아 손해본 것 같다고요? 연애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상대방이 마음에 들더라도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산하려 들지 말고 아낌없이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두 번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호감 가는 사람에게 고백하다 거절당하면 너무 쪽팔릴 것 같아서 그냥 지켜만 본다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거절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애 잘하는 사람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만약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시무룩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쾌한 경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왜 거절을 당하게 되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다음번에 찾아올 성공의 찬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한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겠어요? 내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나를 내던지고 상대방을 위해 헌신한 사랑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만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 행복의 통제권을 남에게 넘기지 마세요. 나의 가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 넘치고 매사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남들에게 멋지고 빛난 존재로 비춰져요.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애도 잘합니다. 네 번째,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 연애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에게 최선을 다해요. 정성과 진정성을 갖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별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애를 합니다. 그러다 만약 이별의 순간이 다가온다 해도 연연해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질 때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연애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는 거죠. 다섯 번째, 마음이 가는 대로 과감하게 행동한다. 연애할 때 스킨십을 진전해야 할 타이밍이나 상대방에게 용기를 내서 마음을 표현하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어 머뭇거리다 보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필요한 순간은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연애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좋아하는 행동보다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을 10번 했어도 싫어하는 한두 번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랭드 보통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시간의 구속을 받는 약속이다. 알랭드 보통의 말처럼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유효기간은 다르게 나타나요.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서글퍼지기도 하네요. 그만큼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즉,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는다. 간혹 힘들었던 연애 경험은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새로운 연애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여러 연애의 경험치로 축적하고 도리어 교훈으로 돌리는 사람은 앞으로 더 발전된 연애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연애 경험에 발목 잡히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세요. 8번째, 자신의 연애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쌓이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신만의 연애관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연애 스타일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서로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르고 지금까지 해온 연애 스타일이나 경험도 다른데 자신만의 연애관을 고집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상대방과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9번째, 자존심을 세우거나 고집 부리지 않는다. 연애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쿨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괜히 자존심을 세우거나 고집을 부리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연애는 타이밍이란 말이 있지만 사과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자존심을 세우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그로 인해 이별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10번째,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감정이 가는 대로 움직인다. 자신이 정해놓은 틀에 맞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 결국 헤어지겠지? 라고 결과를 예상하면서 사람을 골라가면서 만난다면 과연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연애는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만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과 만나다가 헤어지면 어떡하죠? 이별하면 너무 아프고 힘들 텐데. 자신이 생각한 조건에 맞는 사람과 연애를 한다고 해도 과연 그 사람과는 결코 이별하는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결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별이 두려워서 만남 자체를 못한다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한번 못할 거예요. 회자 정리, 거자필반이라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머리로 결과를 미리 예상하지 말고 감정이 가는 대로 움직이세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만남과 이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11번째, 자신을 꾸밀 줄 안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사람은 연애를 잘해요. 자신을 위해 꾸준히 자기 개발하며 내면을 꾸미는 사람은 늘 자신감이 넘치고 활기차 보입니다. 또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잘 꾸밀 줄 알아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를 먹어갈수록 외모보다는 스타일이 연애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꼭 유행하는 옷이나 헤어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잘 어울리게 꾸밀 줄 아는 사람은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점점 아저씨, 아줌마 스타일로 변해가고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이 계신데요. 연애를 잘 하시려면 자신을 꾸밀 줄 아셔야 합니다. 30대 중후반부터는 되도록이면 좀 어려 보이는 스타일로 평범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스스로에게 매력을 부여해보세요. 12번째, 상대방에게 올인하지 않는다. 나보다 상대를 더 생각하고 항상 맞춰주고 희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자존감 저하로 인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자기 희생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것은 이상에 불과합니다. 연애란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주고 받는 과정이에요. 자신을 헌신하고 상대방에게 올인하는 사랑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13번째, 집에만 있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집에 가만히만 있으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오지 않아요. 성실하고 똑똑하지만 퇴근하면 집에만 가는 사람과 활발하게 모임이나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연애할 확률이 높을까요? 다양한 활동이나 모임 등에 참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인을 만난 기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나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를 만듭니다. 14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과거에 몇 번의 연애를 했는지, 자신이 몇 번째인 등 과거의 이야기를 들추거나 물어보지 않습니다. 모태솔로가 아닌 이상 과거가 없는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굳이 들춰내려고 물어보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자신이 꼭 형사인 것처럼 죄인을 취조하듯이 과거의 연애사에 대해 꼬치꼬치 깨물지 마세요. 당신은 과거가 없습니까? 제발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 1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한다. 두 번째,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 네 번째,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 다섯 번째, 마음이 가는 대로 과감하게 행동한다. 여섯 번째, 좋아하는 행동보다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는다. 여덟 번째, 자신의 연애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자존심을 세우거나 고집 부리지 않는다. 열 번째, 결과를 예상하지 않고 감정이 가는 대로 움직인다. 11번째, 자신을 꾸밀 줄 안다. 12번째, 상대방에게 올인하지 않는다. 13번째, 집에만 있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14번째,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